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오늘은 비욘드 코로나 5번째, 앞으로 미래 근무 방식은 재택 원격 지능화된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미래 근무 환경에 준 교훈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고밀도 집적형의 작업터는 한 번에 엄청난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런데 앞으로 유사한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고밀도 집적형 작업터, 즉 콜센터라든지 또는 코워킹 센터라든지 또는 화이트 칼라들이 일하는 오피스, 또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와 같이 한 번에 모두 모여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붕괴가 되게 되면 엄청난 위험성을 준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거죠. 자, 코로나가 준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콜센터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콜센터가 폐쇄되는 경우에 시장 상실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단순하게 콜센터가 업무를 중지당한다 하는 표면적인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손실은 물론이고요. 고객이 분노하고 기업 이미지가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 요청해도 콜센터가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이 이탈하고 결국 그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약화된다 하는 집적형 인간 중심의 콜센터의 위험성을 이번에 모두 절감하게 된 거죠. 자, 교훈 세 번째는 뭐예요? 저도 해보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의 일부도 전부 거의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텔레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전부 해봤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해보고 이동근무하고 위성사무실에서 근무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텔레워크, 즉 텔레, ICT를 이용해서 또 텔레, 멀리에서 일을 한다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근무 방식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야, 스트레스 받는다. 준비가 안 됐네.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래의 근무 방식 변화 1번입니다. 앞으로 워킹 스타일이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거긴 세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연결과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해외 출장 가서 거의 바이어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모든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러한 협력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거리에 박람회를 가야 되고 또 그 직접 컨퍼런스를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감했고요. 특히 기업들은 글로벌 R&D, 공급망 등 글로벌로 가상 공간에서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글로벌 협력의 가상화, 이게 첫 번째 워킹 스타일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유연하게 일하는 능력, 즉 텔레워크가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보통 여러분 회사에서 하시겠지만 1인당 3개에서 6개의 협업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만나더라도 원격에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 두 번째 방향입니다. 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우리가 해봤더니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관심사항, 고용주의 관심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과 정보 유출이 방지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또 종업원들의 관심사항은요. 야, 원격에서 있으니까 내가 발전할 수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이런 개인 발전과 역량에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좋은 점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워크를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확산하려고 그러면 이런 갈등과 분규가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먼저 시행해 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40%가 재택근무를 시행해 봤어요. 또 외국 기업은 도요타라든지 JP모간이라든지 아마존도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시행해 봤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걸 택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는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출근 시간에 사람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지역 노동 인구가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경영적 효과는 뭘까요? 직원의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 현상이 적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들이 나 집에서 일하니까 아주 유연하고 편해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업의 사무실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직장인 개인의 효과는 뭘까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주 거의 향상되는 거죠. 출근 시간도 줄어들고 피곤함도 덜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의 절감분을 여유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 효율도 향상됩니다. 그런데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했다가 안 한 기업들이 있어요. 야, 했더니 문제가 많아 하면서 안 한 기업들의 얘기도 한번 살펴보죠. 야후가 그랬고요. IBM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해본 다음에 여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요. 팀의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응집력이 약화돼서 실제 위험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응집력 있게 대응을 잘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격에서 일을 준 거에 모든 것이 성과 중심으로 딱딱딱딱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고립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워요.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뇌가 뜨거워진 뇌가 식혀지질 않아가지고 불면증이 증대돼요. 세 번째는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띵동 나갑니다. 택배 왔어요. 띵동 동사무소 이런 업무 단절이 예기치 않은 업무 단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그러면 안 놀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업무 단절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과연 내가 승진할 수 있어? 나를 평가를 제대로 못 해주는데 하는 승진 스트레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격으로를 의뢰하고 특히 해커들이 데이터를 기업의 중요 기밀을 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했다가 안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지만 뭡니까? 텔레워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는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화면에 포르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돼서 싱가포르이 원격 강의를 중단했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또는 텔레워크와 관련된 평가 방법, 보안 규정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완비를 사전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미래의 텔레워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미래 세 번째는요. 앞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협업이 증대됩니다. 근무 환경의 변화죠. 액센처 리서치가 조사를 해보니까 61%의 CEO들은 사람과 기계의 협업이 오히려 업무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빠른 위협인지, 그 다음에 대규모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 지원 능력, 그 다음에 고객을 개인 하나하나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의 협업 근무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콜센터가 인공지능 도입의 선도적인 창구가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번에 엄청난 위기를 직접 목격하면서 직접형 일대인 콜센터에 인공지능을 같이 훈련시켜서 넣어놔야 중단 없는 콜센터가 운행되겠구나 해서 지금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의 변화로 보는 미래 유레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센터 등 인간 중심의 정보 전달 중심
소통 업무는 모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필두는 콜센터로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재택근무, 이동근무, 위성근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텔레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텔레워크가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시행될 거예요. 그것이 순환적이든 어쨌든 간에 미래를 대비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새로운 변화가 근무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죠. 일터의 신기술 변화에 따르면요. 거기에 일자리 충돌 또는 거기에 단점이나 위험 요소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제도에는 인사평가의 방법의 제도뿐만 아니고 보안에 대한 대책 이런 모든 것을 수반하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의 일터가 안전하고 더 창의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